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인텔의 차세대 모바일 CPU죠. 노바레이크 관련해서 흥미로운 유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나올 노트북들이 어떻게 바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성능 노트북부터 아주 가벼운 모델까지 다음 노트북 고르실 때 중요할 수 있는 변화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구성들이 나왔는지, 그 의미는 뭔지 핵심만 좀 봐야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노바레이크는 인텔 코어 울트라 400 시리즈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P코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코요테 코브랑 E코어 가틱 울프를 기반으로 할 텐데요. 이번 유출 정보는 특히 그 노트북용 라인업의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성능만 올리는 게 아니라 코어 구성 방식 자체에 좀 변화가 감지되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최상위 HX 시리즈인데요. P코어가 8개, E코어가 16개, 거기에다가 초전력 LP-E코어라는 게 4개 더 붙어서 총 28개 CPU 코어를 탑재한다고 하죠. 그래픽은 4개 Xe-코어, TDP는 약 55W 정도고요. 이 LP-E코어, 이게 좀 생소한데요. 맞습니다. LPE, 그러니까 로우 파워 E코어는요, 기존 E코어보다도 전력 소모를 더 줄인 코어입니다. 뭐랄까 백그라운드 작업이나 아주 가벼운 작업을 할 때 이걸 쓰면서 노트북 배터리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설계로 보여요. HX 시리즈는 이렇게 P, E, LPA 세 종류 코어를 다 써서 성능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그런 플래그십 모델인 셈이죠. TDP 55W는 이제 고성능 작업할 때 발열이나 전력 소모의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근데 노트북용은 데스크톱이랑 다르게 듀얼 컴퓨터라의 구성은 아마 적용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아래 메인스트림급 H 시리즈는 어떻게 되나요? 들어보니까 P코어 4개, E코어 8개, LP E코어 4개에서 총 14코어 구성인데 그래픽 코어 수가 12개짜리랑 4개짜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H 시리즈는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 사용 환경을 겨냥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코어는 성능 필요할 때, E코어는 멀티태스킹 할 때, LP E코어는 대기 상태일 때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래픽 코어 수를 둘로 나눈 건 아마 성능이나 가격대별로 모델을 좀 세분화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생산 과정에서 수율 문제 같은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TDP는 한 28W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전력 U 시리즈를 보니까 이건 E코어가 아예 빠졌네요. P코어랑 LP E코어만으로 구성됐는데 4P 플러스 4LPE 구성이랑 2P 플러스 4LPE 구성 두 가지가 있군요. 특히 후자는 총 6코어에 TDP 15W면 정말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 딱이겠어요. 정확합니다. U 시리즈는 휴대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슬림, 초경량 노트북을 위한 설계죠. 아예 E코어를 빼고 고성능 P코어랑 초저전력 LP E코어만 넣어서 필요할 땐 성능을 딱 내주고 평소에는 전력 소모를 확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HX, H, U 시리즈는 각기 다른 시장이랑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성능, 효율, 휴대성 사이에서 균형을 다르게 잡으려는 인텔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노바레이크 라인업의 등장은 아마 2026년 하반기 펜서레이크 나온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HX, H, U 시리즈가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뭔가 좀 더 특별한 루머가 있더라고요. AX 라인업이라는 건데 이게 AMD의 고성능 APU, 스트릭스 헤일로 같은 거랑 직접 경쟁하려고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AX 루머의 핵심은 CPU 구성보다는 내장 그래픽입니다. 이게 정말 압도적인데요. CPU는 HX랑 비슷하게 8P 플러스 16E 플러스 4LPE, 그러니까 총 28코어 구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내장 그래픽이 무려 384개 실행 유닛, EU를 탑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차세대 Xe3P 아키텍처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Xe2 아키텍처가 코어당 8개 EU니까 이걸 단순 계산하면 48개 Xe3 그래픽 코어에 해당합니다. 48개 Xe 코어요? 와, 지금 코어 울트라 200H 시리즈가 최대 8개인데 그럼 6배나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내장 그래픽을 그 작은 노트북 안에서 실제로 돌릴 수 있을까요? 발열이나 전력 문제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 AX 루머의 가장 큰 궁금증이자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말 48개 차세대 그래픽 코어가 들어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랩탑 GPU 같은 그런 중급 외장 그래픽카드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장만으로 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걸 뒷받침하려면 메모리도 중요해서 LPDDR5X 메모리 지원 속도도 9600이나 16067MTS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발열이랑 전력 제어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이 AX 라인업은 아직은 정말 루머 단계일 뿐이고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앞서서 기대하면 안 되겠군요. 하지만 만약 이게 진짜 나온다면 와, 외장 그래픽카드 없이도 고사양 게임이나 무공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슬림 노트북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텔은 노바레이크를 통해서 HX, HU 시리즈로 모바일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공략하는 동시에 AX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카드를 준비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려는 그런 야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경쟁사인 AMD의 강력한 라이젠 APU 라인업, 특히 고성능 그래픽을 통합한 제품들을 직접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청취자분께서 2026년 하반기 이후에 노트북을 사실 때는 이 노바레이크 기반 제품들이 훨씬 다양한 성능 선택지를 제공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성능 향상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AX 라인업이 현실화된다면 내장 그래픽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을 예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해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AX는 아직 만약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2026년 하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출 정보들은 인텔이 차세대 모바일 컴퓨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식 정보들을 통해서 이 계획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인텔과 AMD의 경쟁이 노트북 시장에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